안녕하세요. 수미를 한의원 이동훈 원장입니다. 여러분, 발목도 두꺼워질 수 있는 거 아셨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얇았는데 점점 굵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발목에서 무릎까지 이 구별 없는 통뼈 발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발목 자체가 더 두꺼워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뼈 자체의 두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두꺼워질 수 있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가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몸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여러 많은 원인들이 다 좋아져야 최종적으로 발목이 좋아지므로 즉 변화가 빠르지 않기에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발목은 왜 두꺼워지는 걸까요? 성인이라면 뼈가 두꺼워지는 것도 아닌데 얇은 발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체를 따뜻하게 해야 되고 부종이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서 개선 치료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체가 차신 분입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하체가 차죠. 차가우면 이 자체로 순환이 안 되니까 잘 붓고 하체 라인에 지방이 잘 끼게 되죠. 쉽게 말해서 체온이 떨어지면 피가 잘 안 돌게 되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개 손발이 찹니다. 그러니까 하체가 차신 분들은 하체의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원인으로는 식습관, 옷 등의 생활습관 문제 등이 있는데 부종이라면 가장 먼저 식습관을 생각합니다. 몸이 붓는다는 것은 보통 수분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수분이 그쪽에 몰려서 몸을 붓게 하냐면 바로 소금, 염분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수분의 3분의 2 정도는 세포가 머금고 있고 그 외의 3분의 1이 소금물의 상태로 세포 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밸런스를 깨트릴 정도의 염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또 수분을 필요하게 되고 세포들이 염분 때문에 수분을 붙잡게 되니까 붓기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하체에서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체의 붓기가 유독 잘 빠지지 않게 되고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발 때문입니다. 의외로 신발이 부종과 발목 두꺼워짐의 보병입니다. 하체에 특히 종아리에 곽인장을 유발하고요. 이로 인한 부종으로 종아리부터 발목까지 두꺼워지는 원인이 됩니다. 큰 신발이나 슬리퍼를 선호하는 분들은 헐떡거리는 신발을 발로 잡고 걷게 되죠. 그래서 종아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곽인장을 유발해서 종아리가 두꺼워지고 부종도 잘 생기는 거고, 또 큰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발을 끌면서 걷는 분은 발과 발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걷게 돼서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발목과 종아리가 일자형으로 굳어지는 경우죠. 관절의 움직임이 떨어지면서 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이 쌓여 발목이 두꺼워지게 되는 겁니다. 무거운 신발을 신는 분들은 종아리를 비롯한 하체에 힘을 많이 주고 걷게 되니까 과부하가 되면서 하체가 잘 붓게 됩니다. 신발이 플랫한 걸 자주 신는 분들은 발의 아치를 지지해주지 못해서 평발처럼 발이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발로 인해 체형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건 체형 문제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데일리 슈즈로 매일 신거나 이런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분들인데요. 실제 하지 정맥류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검사 받으셔도 금방 아는 것이고 또 집에서 간단히 반신욕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있다면 반신욕 때 혈관이 팽창하게 돼요. 다리가 더 붓게 되니까요. 이런 분들은 하지 정맥류를 치료하면 되겠죠. 네 번째로 체형의 문제입니다. 근육은 제 위치에서 바르게 쓰이지 못하면 부하가 걸리면서 두꺼워집니다. 비정상적인 체형으로 인해 관절에 정렬이 어긋나 있으면 관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변에 있는 근육은 지속적으로 근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비대나 순환장애가 쉽게 일어납니다. 승모근이나 앞벅지가 발달하는 분들도 비슷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위 운동을 안 해도 두꺼워지는 거죠. 앞서 말한 이유로 순환장애가 생기면서 부종이 생기고 그리고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서 지방이 쌓이죠. 구분 등 자세인 분들을 볼까요? 자, 체형을 측면에서 보면 위에서부터 거북목이거나 일자목이며 구분 등의 골반은 후방경사되면서 배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듯 전방 이동되어 있고 고관절은 과신전되며 무릎 위아는 반장슬 백리로 됩니다. 이런 체형을 종아리만 보면 백리로 인해 종아리에 곽인장이 유발되면서 부종이 되고 발목이 두꺼워지죠. 또 평발의 경우 경골이 내려앉고 이 경골 부근에 장지굴근, 후경골근, 장무지굴근이 함께 발목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굴곡이 없는 이 굵직한 발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평발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발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체형을 고쳐야 하니 체형에 의한 것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잘못된 걸음 습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걸음 또한 체형의 문제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반대로 걸음 때문에 체형이 변한 걸 수도 있고요. 안짱걸음이나 팔자걸음, 발을 끌면서 걷는 경우, 무릎을 과신전해서 걷는 걸음, 이런 걸음들은 주로 반장슬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잘못된 걸음은 특히 하체 근육에 바르지 못한 과긴장을 유발하니 이런 걸음으로 걷기 운동을 하면 발목, 무릎 종아리에서 더 위로는 고관절, 골반, 허리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 중에서 1번에서 3번까지는 스스로가 개선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4번에서 5번은 반드시 진찰을 받으셔야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해도 개선이 안 된다면 체형의 문제를 잊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체형의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가 필요하면 꼭 하세요. 실제로 시기와 체형 상태에 따라서는 생각보다도 빠르게 교정될 수 있습니다. 발목이 두껍다, 종아리가 붓는다는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척추 건강의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으니까 꼭 치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